자, 저도 여러분 매일같이 부동산을 떠들지만 참 이게 부동산에 대한 스트레스는 많이 받습니다. 어떤 거냐? 뭐 저도 뭐 계약을 여러 건 쳤고, 잔금을 지금 2건 정도 했어요. 근데 잔금을 치면서 참 느끼는 게 뭐냐면, 인간이 정말 내 마음 같지 않다, 이런 것들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계약 때 자기 변호사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호사 아는 사람 있어. 계약 이거 파토해도 너한테 그냥 계약금 그냥 돌려주면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아는 변호사 있으면요, 저는 자문 변호사 있습니다. 자문 변호사 있고 뭐 안 돌려준다? 그럼 바로 그걸 권한으로 가압류 바로 가능합니다. 가압류는요, 요금만 맞으면 바로 되는 거예요. 가압류 인용되잖아요. 그 말은 본안 소송 가서 다퉈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저 앞에서 막 그런 소리를 막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봐요. 과연 이 사람하고 분쟁이 있으면 나한테 어떤 의미일까? 분명히 가계약금 넣기 전까지 지가 뭐 잔금 다 맞춰주고 막 그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 가계약금 딱 넣고 나니까 말이죠, 자기가 갑이 된 듯 양 상식적이지 않은 플레이들 많이 합니다. 자, 분명히 합의를 했어요. 계약 잔금 치기 전에 어차피 전세로 잔금 쳐야 되기 때문에 도배장판 그 정도로 해달라 라고 했는데, 가격금 받자마자 입을 싹 다 닦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금만 돌려준답니다. 저한테 가격금만 돌려준다는 거예요. 참 그걸 보면서 중개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제 성격대로 욱해서 했으면은 그냥 저는 뭐 가압류 걸린 채로 그거 즐기고 있겠죠. 왜 그럴까요? 아니 500만 낸 상태에서 그냥 한 두세 달 견디면은 그 사람한테 고통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죠. 그렇게 하고 싶지만 저한테는요, 그 사람하고 치고받고 싸울 시간이 부족하다. 그런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여러분, 제 시간이요 매우 귀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매우 귀하듯이 저도 제 시간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 넘어가서, 그래, 그럴 거면 잔금 날짜 3달 준 거 그냥 다 땡기자. 한 달 만에 잔금 치고 그 다음에 내가 내 명의로 넘겨서 전세 세팅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시원하게 양보하고요. 다 져주고 마지막 이제 등기 치는 날 딱 만난 거예요. 만나는데 이 인간 딱 비가 왔단 말이에요. 그때 비가 왔어요. 태풍이 몰아쳤죠. 자, 그때 제 잔금일이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태풍 때문에 못 갈까봐, 시간 늦을까봐 저는 전날 가서 잡니다. 여러분, 저는 전날 가서 잤어요. 10시 되기 20분 15분 전부터 저는 중개사 사무실 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중개사가 하는 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그날 아침 주민센터 가서 서류 뗀다고 늦겠다고 한 겁니다. 잔금 시간대 늦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잔금 때. 그리고 가압류란다. 근저당 말소 뭐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 와가지고 그 뻔뻔한 납작으로 들어와가지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쳐 들어와가지고 그제서야 저한테 가상계좌 받지 않았습니다. 또 그 자리에서 은행에 전화해가지고 가상계좌 번호 받고, 그것도 문자로 받는 것도 아니고 지가 손으로 받아 적어가지고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 여러분,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참 진짜 이러니까 대한민국의 공직사회가 썩었다 라고 생각이 들다고요. 물론 그 사람을 보고 전체를 말할 수는 없지만은 내 공무원입니다. 공직사회에 있다면 공직사회에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공직사회에 있는 양반이 계약 파기 시 본인한테 귀책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액배상 책임 없이 그냥
계약금은 돌려주겠다. 뭐 이딴 식으로 하질 않나. 제가 그 지자체에다가 민원을 넣을까 하다가 정말 참았습니다. 어디 이딴 사람을 공무원으로 두냐. 제가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튼 끝까지 참았죠. 끝까지 참고 여러분 1분 만에 끝나는 등기 있죠. 잔금 있잖아요. 원래는 매도인은요 등기하기 전날에 다 준비 다 해야 돼요. 근저당 말소 다 하고요. 그날 딱 만나서 은행에 상환된 그 영수증만 받고요. 상환 완료되었던 그 증거만 매수인에게 넘겨주고 바로 잔금 받고 심하게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인간 제 옆자리에 딱 앉았었는데 뭐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제가 이제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가야 된다고 딱 일어서가지고 좀 비켜주시죠 하니까 의자에서 일어나는데 의자에서 일어나기만 하고 자리를 비켜주지 않습니다. 참 이게 개념 없는 인간이다 보니까 끝까지 얼굴을 붉힐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왜? 저한테는 투자금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사람 뭐 효자라고 하는데 효자는 무슨 효자입니까? 효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본인이 이제 추진해야 되는 일 그런 것들을 원활하고 매끄럽게 하지 못하는데 효자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효자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여튼 간에 그렇게 아무튼 속으로만 욕을 하고 뭐 그냥 잔금 주고받을 때 별 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잔금 2건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잔금이 추가로 더 남았는데요. 나머지 분들은 정말 심성이 참 곱습니다. 곱고 저도 양보 많이 해드렸고요. 자 8월 10일 잔금인데 6일 정도 더 살게 해달라 해서 살게 해드렸고 돈 안 받습니다. 왜? 그만큼 저한테 매매 가격을 싸게 해주셨거든요. 정말 싸게 해주셨어요. 제가 그 아파트 신저가를 찍었습니다. 근데 그 신저가 이후에 그 신저가보다 낮은 건 한 번도 거래가 안 됐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할 때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매매하기도 어렵고 매도하기도 어렵지만 신저가 신고가 찍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계속 매수를 해야 될 뿐더러 저는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참 여러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인내심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깨닫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래 네 마음대로 해 100배상 안 해주면 바로 너는 니네 아파트 가압류야 이렇게 해서 서로 얼굴 붉히면서 가압류 여러분 법무사 통하면 그 몇십이면 끝나요. 법무사 안 통하고 가압류 제가 요건만 맞춰가지고 그냥 바로 법원 가서 제출하면 바로 인용됩니다. 왜? 문자 나와 있잖아요. 문자 증인도 있잖아요. 중개사 쌍방 매수인 매도인 중개사 각각 다 나와 있다고. 그런데 막 와서 깽빠친다? 원래라면 여러분 본때를 보여줘야죠.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참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얼굴 붉힘으로 인해서 아파트 가압류 걸리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보할 때는요 그냥 본인에게 큰 피해 큰 손해가 아니라면 양보해 주세요. 그 양보를 하면은 나중에 더 큰 걸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매수인이 제발 250만 원만 깎아달라는 거예요. 250만 원만. 그런데 그 날짜 보기 싫어가지고 싫어. 니 말고도 매수할 사람 천지야. 이렇게 몇 푼 되지 않고 250만 원 여러분 인생에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뭔 차이인데요?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매수인이 1000만 원 깎아달라 하더라도요 여러분 인생에서 1000만 원 더 있나 없나 뭔 차이냐고요. 차이가 없을 때는요 큰 상관이 없을 때는 시원하게 절충하세요. 1000만 원 깎아달라? 그러면 저도 예전에 이런 적 있어요. 저한테 시원하게 1000만 원 깎아달라 하길래
1000만 원 깎아주고 나서 추가로 또 500을 깎아달라길래 오케이. 네. 지금 저한테 제 물건을 깎기 위해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케이. 네. 하지만 서로서 양보합시다. 네. 250만원 쇼프 칩시다. 250만원. 네. 서로서 양보해서 제가 250 양보할 테니까 본인 또 250 양보하세요. 네. 제가 1250만원 깎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깎았습니다. 깎고 바로 팔았어요. 그 바로 판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네. 제 타입에서 정말 신고가는 아니지만 정말 잘 팔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동산 대폭락장이 와가지고요. 진짜 그 가격에서 제가 팔았던 금액에서 한 8천 더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제가 250만원 아니죠 1250만원 더 추가로 내고를 해줬고 그 결과 저한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었고 저는 하락장을 피했다는 거예요. 하락장을 피했습니다. 이전에도 마찬가지예요. 매도했을 때 저한테 제 물건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투자자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중개사가 먼저 장난을 친 거예요. 제가 분명히 땡땡땡 500만원 금액에 땡억 1500만원 금액에 올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중개사가 그냥 땡억 1000만원에 팔 수 있다고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 해놓은 상태예요. 난 동의 안 했는데 왜 그렇게 했냐 라고 하기보다는 그래 500만원 내 인생이 있나 없나 뭔 차이냐 시원하게 여러분 깎아주고 팔았습니다. 그 결과가 마찬가지예요. 지난번 하락장 전에 바로 팔아서 저는 여러분 막대한 이익을 거뒀고요. 그 사람은요 제가 제 물건 3년 후에 매도를 했고 고작 500만원 더 붙여가지고 매도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보를 할 때는 확실하게 양보를 하세요. 양보를 했다 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피해를 입는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 한 푼, 두 푼, 10원, 20원 하나하나 다 신경 쓰면서 인생 살아갈 수가 없어요. 10원, 20원 더 있으나 없으나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고요. 1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더 있어봤자 뭘 할 수 있는데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나의 시간을 사세요. 그렇게 필요 이상의 감정 소모, 시간 소모할 바에는요 시원하게 절충해주고 나의 시간이라도 나의 감정이라도 덜 소모하는 그런 전략을 펼치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